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전해드리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입니다. 오늘은 1939년입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39년 11월 10일 오늘 일제는 창씨개명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씨개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창씨개명의 여러가지 기록들을 참조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라 그런지 기록들이 참 많아서 11월 10일 오늘 하루에 다 말씀드리기가 참 벅차더군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는 우리 창씨개명에 관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보면 그럼 도대체 창씨개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이름을 못 쓰고 일본 이름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창씨개명은 조선 총독부가 민족 말살 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집행한 정책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창씨개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창씨개명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쓰고 있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창씨, 그러니까 씨를 창제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을 기존에 우리가 쓰던 중국식 김이 박 뭐 이런 것들을 일본식으로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새로 만드는 거를 창씨고, 개명은 말 그대로 이름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창씨개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창씨개명은 일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는가, 또 적용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씨개명이 공포가 된 것이 1939년이지만 사실상 일본이 이 창씨에 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조선이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보다 훨씬 전입니다. 18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와 우메 겐지로 교수,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서 향후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민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구상을 하는데 이 구상 내용 속에 바로 창씨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겠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되죠.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획이 수면 밑으로 일단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조선이 일본의 본격적인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이 창씨개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총독부 초기부터. 근데 초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조선의 정서상 이름까지 이렇게 식민지 초반에 급격하게 바꾸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이건 강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정서상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그냥 서랍에만 넣어 놓습니다. 이 시안은 이미 마련을 해서 1919년에는 창씨개명 시안까지 마련해 놓고 서랍에 살짝 넣어 놓죠. 이걸 언제 할까라고 호시탐탐 하다가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온 국민이 일어난 거국적인 저항에 깜짝 놀라서 안 되겠다, 창씨개명까지는 힘들겠다라고 해서 이 정책이 일단 유보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20년대에 들어서 조선민사령을 발동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기 전에 호적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식 호적을 일본식 호적 제도로 바꾸고 창씨개명 그 계획안을 제2안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호적만 바꾸게 하고 일본 본국에서 오히려 만류를 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마련된 이 창씨개명안이 일단 또 유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30년대로 접어듭니다. 30년대부터 일제는 우리 조선을 일본화하기로 결정을 하죠. 동화제,
내선일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내는 일본, 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정책을 이제 이때부터 쓰게 되는데, 가장 먼저 1935년에 교과서를 개정을 하죠. 일본 국정교과서를 개정을 하면서 그곳에 조선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표기합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의 국가로 완전히 묶어버린 거죠. 그때 우리 조선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였었던 대만도 같이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교과서에 일본인으로 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화시키려는 분위기가 무르익던 1936년에 미나미지로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7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데, 이 미나미 총독은 부임을 하자마자 일성이 천황 숭배 사상을 이 식민지 백성들이 갖도록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천황 숭배 사상을 우리 조선인에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실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의 징병제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선인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군졸로 이제 그 징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즉 조선인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일본의 국방의 의무를 말하는 거죠. 조선의 국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조선 민족들을, 조선 국민들을 세뇌시켜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세뇌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통한 세뇌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어를 이제 생활화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일본어를 쓰도록 하고, 말씀드렸듯이 천황숭배를 하게 하는데, 숭배라는 것은 거의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는 거죠. 이 종교적 색채를 띠기 때문에 여기에 방해가 되는 여타 종교들의 탄압을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외색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기독교, 불교, 우리 천도교 다 포함해서 심지어는 우리 그 무속신앙까지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더더욱이 일본 입장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군사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하니까 조선인을 뽑아가야 된다. 징병을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징병을 하기 위한 공고한 기반을 다져야 된다. 그래서 더 심화된 동화 정책을 펴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37년에 발표가 되고 공포가 되고 온 국민이 달달달달 외웠어야 할 황국식민서사입니다. 이 황국식민서사는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고, 뭐 하기 전에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예, 보면 내용을 잠깐 볼까요? 황국식민서사를 보면 1. 우리는 황국식민이다. 여기서 황국은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을 말하는 거죠. 충성으로 군국에 보답하련다. 2. 우리 황국식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 우리 황국식민은 인고 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그 위에도 쭉 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달달달달 차렷 자세로 서서 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묵은 세대라,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박정희 때. 이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안으로 저쩌고 저쩌고, 밖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어요. 교과서를 딱 넘기면 첫 페이지에 국민교육 헌장이 딱 나옵니다. 참고서사도 국민교육 헌장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모르게 이 앞부분을 이 정도 아직도 까먹지 않고 있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 강제로 외우게 하고 시험도 보게 하고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국민교육 헌장 외우나 보고 그랬어요. 이게 일제의 잔재죠. 1970년대까지도 이 짓을 한 겁니다. 유신 정권이 누가 일본군 장교 출신 아니랄까봐 박정희가 이 황국식민서 이런 거 같은 거를 만든 거야. 황국식민서사 같은 걸 국민교육헌장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온 국민에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외우면서 세뇌를 시켰던 거죠. 일제가 이제 원조죠. 이 황국식민서사를 외우게 하는 것, 이런 게 다 동화정책, 세뇌 정책의 일환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신사를 의무적으로 참배하도록 강요하죠.
급기야 1938년에 이제 지원병제, 아직까지는 이제 강제로 끌고 가는, 태평양 전쟁 때 징병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그 차원 바로 전 단계인 지원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인도 이제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제 내선 일체이기 때문에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 군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일본 군대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그들이 지금 친일파 인명사전에 올라 있고 다카키 마사오가 그들의 하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선과 대만의 폐성창시, 성을 완전히 없애고 일본식 시를 만드는 정책을 실시를 하죠. 일본식으로 패밀리 네임을 바꾸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홍보를 하냐 하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런다. 식민지 백성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인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반대 여론을 아무래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우리 지식인들을 단속하고 체포하고 고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강제로 전향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많은 지식인들이 이때 전향서를 쓰고 친일파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춘원 이광수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이때 전향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창씨개명을 위해서 이제 조선총독부 경무국, 그러니까 경찰입니다. 경찰. 이쪽에서 나름의 여론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근데 보고서를 어떻게 올리냐면, 일본식 성명을 조선인에게 강요할 경우 조선은 3.1운동을 뛰어넘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거다. 생각 좀 해봐야 된다. 라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일본 경찰이. 그래서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런 보고서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봐서도 우리 조선의 그 자주적 정서가 얼마나, 민족적 정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폐성창시 정책에서 일보 후퇴합니다. 그래서 이 창씨개명 앞에 있는 게 폐성창씨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박, 김, 이, 손, 문 이런 성을 아예 없애버린다, 폐해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일본식 성을 부여한다. 그 성을 쓰게 한다. 이게 폐성창씨인데 요거보다 조금 반단계 후퇴한 게 창씨개명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새로 만들긴 하는데 김, 이, 박, 손, 이, 유 이런 거는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뭐 공식 문서 같은 데는 못 쓰게 합니다만은 니네 성을 버리라는 건 아니야. 니네 성 쓰되, 조선징들아 니네 성 쓰되 새로운 일본식 성을 될 수 있으면 일본식 성을 하나씩 만들어 라는 게 창씨개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폐성창씨가 완전히 바꾸는 거야. 없애고 바꾸는 거야. 근데 요거는 없애지는 않고 새롭게 바꿔서 써라. 없애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건 없애지 않고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써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 이름이 있고 조선식 이름이 있고 일본식으로 창씨개명된 이름이 있고 둘 다 쓸 수는 있다. 그래 놓고 이제 모든 공공서류나 이런 거에는 다 일본식 이름만 쓰게 그렇게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은 우리보다 좀 대가 약했는지 폐성창씨합니다. 그래서 대만식 이름을 완전히 기록에서도 말소시켜 버리고 일본식 이름만 그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는 창씨개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39년 11월 10일 총독부 지령 19호 20호를 통해서 창씨개명 방침을 발표를 하고 이듬해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다 창씨해라. 다 개명하라. 라고 강요를 하죠. 이 창씨개명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민족 정서를 말살하는 겁니다.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럼 창씨개명을 왜 하느냐를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은 이제 식민지가 아니다. 일본이다. 조선도 일본의 한 지방이다.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특히 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식 이름을 쓰기를 원한다. 그래야 어느 서류 같은 데 이렇게 썼을 때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구별이 안 돼서 차별을 안 받게 된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선은 성이 당시에 지금은 뭐 좀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250개 정도를 쓰고 있다. 근데 일본은 패밀리 네임이 10만 개가 넘는다. 자, 일본이 우리가 니들보다 잘 살지 않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패밀리 네임을 쓰는 것이 바로 뭐다? 선진화다. 문명화다.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 이렇게 궤변으로 이 창씨 개명을 변하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궁극의 목적은, 진짜 목적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거였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심, 진짜 궁극의 목적은 뭐냐? 조선이 식민지가 아니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 보완함으로 해서 조선인을 일본군으로 끌어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게 가장 그 궁극의 목표입니다. 조선인을 일본 군대로 좀 써먹어 보려고 이렇게 창씨 개명까지 하게 되는 거죠. 동화 정책 하게 되는 거고, 오늘은 1939년 11월 10일에 있었던 창씨 개명 공포를 계기로 그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절차, 또 어떠한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일본이 이런 정책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펼쳐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어지는 11월 11일 방송에는, 그러니까 창씨 개명이 공포가 되니까 어쨌든 우리 조선 백성들은 반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피드백을 했을 거야. 리액션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우리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 창씨 개명은 안 했을 때 조선 총독부가 우리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이런 창씨 개명이 비단 일본의 식민지 경영사에만 있는지 다른 해외에는 또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전달해드리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